자, 지우다가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뭐 그렇다고 해서 인민위원회가 북한에 막 뭐 구구절절 계속 남아 있느냐, 오랫동안 남아 있느냐 하면 그건 아닙니다. 결국에 나중에 이제 조선노동당이 자리를 잡게 되면서 이 인민위원회라는 조직 자체가 결국에는 거의 뭐 그냥 이름만 남고 그냥 이름만 남는 정도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폭발력이 있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것은 바로 모스크바 삼상 회의지요. 모스크바 삼상 회의입니다. 1945년 12월 달에 벌어지는 이야기입니다. 모스크바 플레임은 이제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 모스크바 3국. 여기서 말하는 3국이라는 거는 미국, 영국, 소련. 요 미국, 영국, 소련 세 나라의 외교 장관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했어요. 어떤 회의? 일본이 전쟁 이후에 일본의 옛 땅들을 갖다가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게 됐죠. 당연히 무언 얘기도 나왔어요. 우리 한반도의 문제도 나오게 되는 거지요. 자, 그래서 결국 이 모스크바 삼상회의 결과가 어떻게 나왔느냐? 크게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한반도에는 민주가 먼저가 나오면 안 됩니다. 뭐 상관없긴 한데, 임시 민주 정부를 수립해 준다. 임시 민주정부를 수립해 준다. 그래서 이 임시 민주정부를 승인하기 위해 이 어떤 세부 내용들을 협의하기 위해서 미국, 소련의 공동위원회라는 거를 설치한다. 그리고 임시민주정부를 수립하기 전에 얘들이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 준비를 위해서 5년간 4개국의 신탁 통치를 실시한다 하는 겁니다. 이 내용, 신탁 통치라는 건 이제 대신 맡아서 한다는 거예요. 4개국은 미국, 영국, 중국, 소련이 되겠죠. 그러니까 아직 뭔가 정부를 만들 능력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지역에서 대신 위탁받아서 통치해준다. 우리가 대신 통치해줄게. 너그 준비될 때까지 5년 동안 우리가 대신 통치해줄게 라고 합니다. 이게 사실은 2차 대전 이후에 되게 많이 나와요. 독일도 그랬고요. 오스트리아도 그랬고요. 이런 나라들이 신탁 통치가 실시됩니다. 어쨌든 요 세 가지 내용이 모스크바 삼상회의 결과 나오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게 과연 이 세 개 중에 가장 핵심 내용은 뭘까 이거죠. 뭐가 제일 중요한 내용일까? 이 회의 결과의 주제가 뭘까? 하는 거죠. 뭘 것 같아요? 1번 민주정부 수립, 2번 미소공동위원회, 3번 신탁 통치. 뭘 것 같아요? 정답은 얘예요. 얘가 핵심이에요. 결국에 이 민주정부를 수립하기 위해서 미소공동위원회를 설치하고, 아직 이게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4개국 신탁 통치를 실시한다는 거거든. 결국에 핵심은 이거야. 근데 문제는 뭐냐라고 하니까, 이게 모스크바 삼상회의 결과가 나오는데 오보가 나요. 저번에도 한번 만보사 사건 하면서 오보 얘기를 했는데 또 오보가 나요. 모스크바 삼상회의 결과 신탁 통치 실시. 여기에 이 결과로 이것만 보도를 하게 된 거예요. 그게 이제 동아일보에서 이제 사고를 튀는 거죠. 신탁
통치 오보 사건이라고 합니다. 사실 뭐 동아일보가 뭐 일부러 그랬겠는지 안 그랬을까요? 얘들도 어디서 뭔가를 받아 쓰거든요. 통치사에 의해 가지고 이거를 받아 쓴단 말이야. 근데 이게 오보가 나요. 난리가 나는 거죠. 야, 이제 독립해가지고 이제 좀 뭔가 나라를 만들어 볼까 하는데 뭐야, 4개국 신탁 통치? 이거 맹 이름만 바꾼 식민 통치 아니야 라고 열을 내는 거지. 응? 그리고 이게 이게 또 어떻게 또 보도가 되느냐 하면은 이 신탁 통치를 주장한 게 누구다? 소련이 이렇게 주장했다 하면서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근데 사실요, 이 신탁 통치를 하는 거는 미국이 많이 하던 거예요. 이 사실 미국의 주장입니다. 소련은요, 즉시 독립을 주장했어요. 왜냐하면 소련은 좀 자신 있었거든. 사회주의자들이 되게 많다라고 판단했거든. 자기들은. 뭐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요거 때문에 처음에는 막 거의 모든 국민들 좌파 우파 가릴 것 없이 다 반대다라고 했는데 나중에 시간을 지나서 이 풀 내용이 나오니까 나중에 아니다, 이거 중요한 게 사실 이거네. 야, 난 이거 찬성할란다 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다, 뭔 소리야, 반대지. 그래도 신탁 통치, 식민 통치 또 5년 동안 받을 거야? 완전 식민지 근성이 몸에 뱄구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야. 그래서 결국 이 회의의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민족 대립이 격화되게 됩니다. 불행의 씨앗이 싹 트는 거지요. 이렇게 갈등이 세지는 거야. 어떻게? 반탁과 신탁 통치 반대와 찬탁. 찬탁은 이제 엄밀하게 얘기하자면 모스크바 삼상회의 결정 지지 세력이죠. 이 반탁의 대표적인 세력들이 우익들, 김구라든가 이승만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고, 찬탁, 이 모스크바 삼상회의 결정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사람들이 좌익들, 그리고 중도 세력들이 있어요. 김규식이라든가, 김규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도 우파로 분류되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여운형, 아까 나왔던 이 사람, 중도 좌파에 해당되는 사람인데, 이렇게 갈등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 갈등을 또 교묘하게 원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지. 그게 뭐겠어요? 바로 친일 세력들인 거야. 그 전에 이 친일 세력들이 이제 프레임을 짜는 거죠. 몰고 가는 거죠. 뭐라고? 저 아주 나쁜 놈들이다. 얘들 아주 나쁜 놈들이다. 식민 통치 또 한다. 내가 비록 일제 36년간 통치를 받으면서 민족적으로 내가 아주 큰 죄를 졌어. 근데 내가 이제 좀 잘해보려고 해. 이제 정신 차리고. 근데 이 봐라, 야들 뭐고? 또다시 식민 통치 하자는 얘기잖아. 또다시 나라 팔아먹는 이 얘기잖아. 라고 하면서 갈등을 조장을 하는 거죠. 이게 가장 큰 슬픔이죠. 사실 신탁 통치가 그렇게 나쁘냐? 사실 거부감이 있을 수는 있어요. 식민 통치 그동안 받다가 이제 좀 해방됐는데 거부감이 있을 수는 있는데 이게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나쁜 거냐? 그렇지도 않아요. 오스트리아 이런 아들 봐요. 오스트리아 이런 애들 신탁 통치 받고 이렇게 됐지만은 결국 자기들끼리 똘똘 뭉쳐가지고 하나의 나라를 만들어내거든.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사실 지금 저는 결과론에서 얘기합니다만 이런 행동들은 굉장히 서운하죠. 그래가지고 이제 3.1운동 1946년 해가 바뀌었어요. 3월 1일 3.1절 기념일 얼마나 큰 행사예요. 그 행사 때 따로 해요. 우익들은 동대문 앞에서 모이고 좌익들은 남산에서 모이고,
그렇게 하면서 조금씩 민족 대립과 갈등이 격화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과연 우리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거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학교에 와가지고 하면은 될 거예요. 됐지요? 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애초에 처음에는 전부 다 반대했다가 이 좌파 쪽, 그 다음에 중도 요 세력은 나중에 이제 좌우 합작 세력이라고도 부르는데 요 친구들은 찬탁으로 돌아섭니다. 네, 그래가지고 맨날 시위하고 싸우고 그래요. 네, 머리 아픕니다. 이제 좀 나라가 하나 돼가지고 뭔가를 이룩해야 되는데 이런 불행이 싹트게 된 거죠. 네, 여기까지 할게요.